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안성 땅에는 설화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20도 채 안 된 나이에 남편을 여인 설화는 3년상을 치르고 나서도 꽃처럼 아름다웠지요. 정말로 어찌나 곱던지 안성의 내로라 하는 양반과 자제들이 죄다 구혼을 청할 정도였답니다. 허나 설화는 모든 청혼을 물리치고 굳은 마음으로 수절을 계속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성 땅에 허석범이라는 자가 벼슬살이를 마치고 내려왔답니다. 허석범, 나이 50에 종삼품 절도사까지 올랐던 자였으니 한마디로 고관대작이었지요. 조정에 여전히 연주를 쥐고 있었으니 안성의 사또도 굽실굽실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허대감이 참으로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지요. 마음에 안 들면 양반이고 뭐고 함부로 매질을 하니 그 밑에 머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여 다들 눈치만 살피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 허대감 귀에 설화의 소문이 들어갔다는 것이었지요. 뭐시라고? 천하절색의 과부가 이 마을에 산단 말이오? 그런데 아직까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그것이 대감께서 그리 좋아할 소식이 아닌 줄 알아서. 에잉, 사또라는 자가 그리도 눈치가 없다니? 출세하기 영 틀린 것 같구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으니 딱 한 번만 더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되었고, 그 과부 주소나 말하거라. 안성의 사또는 굽실거리며 설화가 사는 곳을 고해 바쳤답니다. 기세등등하게 사또의 보고를 받은 허대감은 당장 머슴 돌쇠를 불렀지요. 대감 부르셨습니까? 그럼 불렀지? 안 불렀겠느냐? 지금 당장 이 주소로 가거라. 알겠습니다요. 헌데 가서 뭘 어찌해야 합니까요? 이놈아, 가서 데려와야지. 못하겠느냐? 자, 뭐하느냐? 냉큼 가지 않고. 언제나 화를 내는 허대감이 돌쇠를 윽박지르니 하여 돌쇠는 허겁지겁 과부의 집으로 뛰어갔답니다. 대감께서 꽤나 몸이 다르셨다고 성화까지 바짝 되는구나. 벌써 대감의 의도를 눈치챈 돌쇠는 탄식을 했지요. 여색을 밝히는 양반이니 아마 이 집 주인도 만만치 않은 미녀님이 분명하겠구나. 그나저나 어떤 여인인지 아주 재수가 옴붙었구나. 우리 대감께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데. 허대감은 여인을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헌신짝처럼 버리기 일쑤였거든요. 하여 돌쇠는 대감에게 찍힌 여인에게 벌써부터 동정심이 들었답니다. 돌쇠는 설화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쾅쾅 두들겼지요. 누구십니까? 대감 댁에서 보낸 하인입니다. 대감께서 마님을 초대하셨다는 말씀이옵니다. 허대감이라면 새로 오신 대감이로구나. 제가 듣자 하니 아무래도 허대감이라는 자가 수작을 붙이려고 하는 짓거리 같았습니다. 하여 설화는 짜증을 꾹 참고 냉정히 대답하였답니다. 생각 없으니 대감의 초대에는 관심 없다 이르거라. 쾅.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이었지요. 쌀쌀 맞기가 겨울바람 같았답니다. 헌데 돌쇠는 벌린 입도 다물지 못하고 있었지요. 소문대로 천하절색이로구나. 무슨 선녀가 내려온 것 같구만. 한참을 감탄하던 돌쇠는 허대감께 그대로 일렀답니다. 뭐이, 감히 내 초대를 거절한다 말이냐? 이것이 듣던 대로 도도하기 짝이 없구나. 에이, 도도하니까 여태껏 홀몸이이지요. 쉽게 넘어갈 분이면 벌써 누가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함부로 마음을 줄 분이 아닌 것이죠. 맞는 말인데 어째 좀 내 말투가 거슬리는구나. 이놈아, 내가 어디 아무개야? 아이고, 소인이 실수를 했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허대감의 더러운 성질을 잘 아는 돌쇠는 그대로 납작 엎드렸답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슬그머니 올려다보니 허대감은 설화에 대한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흥, 설화라고 했나? 내 초대를 매몰차게 거절을 하다니.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줘야겠다. 집에 돌아가서도 허대감은 뱃속에서부터 삐죽삐죽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기껏 초대를 했는데 매몰차게 구는 설화가 무척 원망스러웠던 것이지요. 해서 자꾸만 설화가 떠오르는 것이었답니다. 이 분을 풀지 않으면 도저히 직성이 풀릴 것 같지 않았지요. 이 허석범을 무시하고도 곱게 넘어갈 줄 알았으면 아주 큰 오산이다. 한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돌쇠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오늘 본 설화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으니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과부의 아리따운 얼굴만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이미 돌쇠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허대감의 미움을 산 설화가 자꾸만 걱정되는 것이었지요. 우리 대감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던데 참으로 큰일이야. 나라도 설화 과부를 지켜줘야겠어.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답니다. 하루는 설화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것이었지요. 누구시죠? 대관절 누구시길래 남의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는 것입니까? 그대가 설화 과부가 맞소? 그렇습니다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요? 그럼 잘 들으시오. 예전에 설화 과부는 백진사에게 돈을 꾼 일이 있소? 사실 설화는 몇 년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건넌 마을 백진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지요. 있긴 한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요? 그 빚을 우리 대감께서 인수하셨다 하니 설화 과부는 그 빚을 한 달 내로 속히 갚아야 할 것이오. 아니, 갑자기 그 큰 돈을 어찌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도 모르지. 어쨌든 우리는 전했으니 때에 맞춰 갚는 것이 좋을 것이오. 사내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쌩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설화는 그만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한 달 안으로 돈을 다 갚으라니요. 설화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허대감의 초대를 거절한 일이 있었구나. 그 자가 그 일로 원한을 품은 것이 틀림없어.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허나 설화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넋놓고 있다가는 졸지에 허대감께 빚 대신 팔려가는 수가 있었으니까요. 하여 설화는 벌떡 일어나 온 안성 땅을 돌며 돈을 구했답니다. 헌데 돈을 한 푼도 빌릴 수 없는 것이었지요. 다들 설화의 얼굴만 봐도 손사래를 치며 물러가는 것이었답니다. 이미 허대감이 사람을 풀어서 잔뜩 협박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여 설화는 엽전 한 푼 빌리지 못한 채 터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설화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돈을 갚으려면 꼼짝없이 집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헌데 집을 팔고 나면 그 뒤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설화 마님, 안에 계십니까요? 전에 찾아왔던 허대감 댁 돌쇠입니다. 허대감 이름이 나오자 설화의 얼굴이 사나워졌답니다. 그럴 것이 이 사단을 낸 것이 전부 허대감의 짓이었으니까요. 일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러지 말고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은 대감님 지시로 온 것이 아니옵니다. 돌쇠는 아무래도 떠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지요. 문 앞에 사람을 세워둘 수도 없는 터라 설화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래도 들여보낼 생각은 없어서 문 앞에 턱 서 있었지요. 설화 마님, 이거 받으십시오. 돌쇠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주머니 하나를 턱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화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아니 글쎄 그 안에 동전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었지요. 돈입니다. 이거면 허대감께 진 빚을 갚으실 수 있을 거구만. 도대체 이 큰 돈이 어디서 났는가? 혹시 그릇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 돈 못 받네.
아이고, 그런 걱정일랑 마십시오. 그 돈은 돌쇠가 평생을 머슴살이를 하면서 모은 돈이었답니다. 원래는 그 돈으로 부인도 얻고 집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걸 몽땅 설화에게 넘겨준 것이었지요. 이런 귀한 돈을 내 어찌 받겠는가? 가져가시게. 정받기 싫으시면 뭐 제가 빌려드린 것으로 합죠. 설화는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했답니다. 헌데 돌쇠는 한사코 괜찮다는 것이었지요.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는 것이었답니다. 설화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그럼 다음에 저랑 술이나 한잔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었답니다. 너무나도 담백하고 믿음직한 모습이었지요. 설화는 돌쇠가 가져온 돈으로 빚을 갚았답니다. 허대감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지요. 뭐라고? 벌써 갚았다고? 뭐 그래?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내 분명히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거늘. 돌쇠야, 너는 알겠느냐? 대감께서도 모르는 것을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뭐 집에 모아둔 돈이 있던 게 아닐까요? 엥! 빚을 내세워 설화를 올가매려고 했건만 다 틀렸구나. 허대감은 아쉬운지 입만만 쩝쩝 다셨답니다. 뭐 그렇다고 이 정도로 설화를 포기할 허대감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일단 위기는 넘긴 셈이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흘렀지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약밤이 아니냐? 이 귀한 걸 어찌 가져왔느냐?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좀 구해왔었죠. 불에 구워서 드시면 세상 천지에 이런 별미가 어디도 없습니다요. 고맙구나. 그렇지 않아도 제사상에 올릴 밤을 구하고 있었는데 내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 설화는 간만에 활짝 웃었답니다. 그걸 보니 돌쇠의 가슴이 또 쿵쾅쿵쾅 뛰는 것이었지요. 세상의 설화는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가 않는 것이었답니다. 하여 설화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째 잔기침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것이 사나이 돌쇠를 아주 마음 아프게 했답니다. 아니, 설화마님, 웬 기침이십니까? 별거 아니다. 요새 땔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군부를 떼지 않았더니 감기에 걸린 것 같구나. 그러면 안 되지요. 곧 겨울인데 나무 한 짐 없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돌쇠는 곧바로 과부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는 한아름의 나무를 베어 설화의 부엌에 쌓아두었지요. 그 뒤로도 돌쇠는 며칠에 한 번 꼴로 와서 나무짐을 채워놓았답니다. 그렇게 나무를 그득히 쌓아두는데 설화가 돌쇠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그만하면 되었다. 자네 덕분에 이번 겨울엔 추위 걱정 없이 잘 지내겠어. 그러십니까? 전 설화마님이 따뜻하게 지내면 그걸로 좋습니다요. 정말 고맙다.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느냐? 땀을 좀 많이 흘려서 그러는데 우물물 좀 써도 괜찮습니까? 설화는 돌쇠를 우물가로 데려다 주었답니다. 하여 돌쇠는 우통을 홀랑 걷어붙이고 푸샤푸샤 우물물을 끼얹었지요. 헌데 설화는 돌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울룩불룩한 근육에 탄탄한 팔뚝을 보니 절로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설화는 돌쇠가 다 씻을 때까지도 하염없이 보고만 있었답니다. 응, 설화마님 왜 그러십니까? 아닐세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게. 다 씻었으면 해마루에서 좀 기다리게나. 돌쇠가 해마루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설화는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답니다.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이러다 돌쇠에게 들킬 것만 같았지요. 한참 만에야 마음을 다스린 설화는 돌쇠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답니다.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지난번에 나랑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좀 늦었지만 약조한 것을 지키려는 것일세.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겠네요. 설화는 아주 거하게 한상을 차려서 돌쇠를 대접했답니다.
돈을 빌려줘서 허대감께 팔려갈 것을 막아준 것은 물론이요. 그동안 돌쇠가 도와준 것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해서 설화는 돌쇠와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답니다. 이 방에 남정네가 들어온 것이 벌써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영광입니다요. 그리고 아주 잘 먹겠습니다. 그래야지. 자, 내 술 한 잔 받게. 돌쇠는 설화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고기 산적이며 색색까지 전과 부침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지요. 그러면서 설화에게도 술을 권했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설화도 결국엔 몇 순배 돌리며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지요. 둘은 아주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답니다. 설화 마님, 저는 마님을 처음 봤을 때 무슨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알았습니다. 아이고, 자네 너무 취한 거 아닌가? 제가 언제 마님 같은 절세미녀랑 술을 또 마셔보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아주 잔뜩 마셔볼랍니다. 돌쇠는 설화의 얼굴을 안주 삼아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헌데 돌쇠의 말이 설화에게 싫지가 않았답니다. 따지고 보면 바른 말이지. 서방이 간 이후로 누가 설화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던가요? 자제들도 온통 점잔만 빼다 가니 설화의 입장으로선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돌쇠가 저리도 시원하게 칭찬을 해주니 설화의 얼굴은 온통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정말인가? 자네 눈엔 내가 그렇게 예뻤나? 예뻤고 말고요. 설화 마님, 저는 평생 설화 마님께 이렇게 일을 해드리면서 살고 싶습니다요. 자네 덕분에 많이 편해지긴 했지. 설화는 어려운 일을 척척 해결해준 돌쇠가 너무나도 고마웠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긴장이 풀린 설화는 평소보다 훨씬 과음을 하고 말았지요. 하여 설화는 취기가 잔뜩 오르고 돌쇠의 탄탄한 근육을 생각하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쿵쿵 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화는 살며시 돌쇠의 손을 끌어당겼지요. 그러자 돌쇠는 숨이 넘어갈 듯이 심장이 타올랐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화 마님을 사모하고 있던 터에 마님이 손을 잡고 끌어당기니 돌쇠는 사내의 본성이 터져 나왔지요. 돌쇠는 순식간에 아랫도리가 쇳덩어리가 되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설화 마님을 이불에 눕히고 올라타고 입을 맞추었답니다. 설화 또한 오랜만에 사내 품에 안기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심장은 두근거려 터질 것 같았지요. 설화는 돌쇠 품에 파고들었지요. 돌쇠는 설화의 옷고름을 풀자 박속처럼 하얀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쩜 이리도 하얀지 호롱불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돌쇠는 이 쇳덩이 같은 방망이를 꺼내들고 깊숙한 골짜기에 들이밀었지요. 돌쇠의 무쇠 방망이가 내리칠 때마다 아주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댔지요. 헌데 그 목소리는 기쁨에 찬 꾀꼬리 같은 음색이었답니다. 그동안 외롭게 지내던 설화는 그날 밤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설화는 지난밤 거사로 잠에 푹 빠져 자고 있었지요. 잠든 모습도 어쩜 이리 곱단 말인가? 달덩이가 내려온 것 같구나. 돌쇠는 잠들어 누운 설화를 보자니 심장이 또 쿵쾅쿵쾅 뛰는 것이었답니다. 온몸에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새벽이 밝아오자 잠자는 설화를 두고 돌쇠는 살며시 방에서 빠져나왔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돌쇠는 허대감이 시키는 일로 설화 마님한테 갈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몸이 단 것은 오히려 설화였지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놓고 이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돌쇠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만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 믿을 남자는 한 명도 없구나.
정 주고 마음도 준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단 말인가? 오던 사람이 오지 않으니 허전함이 배가 되었답니다. 방에 홀로 누워 있으려니 돌쇠와의 시간이 새록새록 떠올랐지요. 하여 설화의 두 눈에는 주르륵 눈물이 흘렀답니다. 어느새 설화는 돌쇠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날 이렇게 길들여 놓고 이제는 어찌하란 말인가? 난 이제 저 사람 없으면 살지도 못하겠는데. 그리하여 설화는 매일 밤 돌쇠를 그리워하며 잠들고 말았답니다. 이런 날들이 보름쯤 지나자 이제는 슬슬 돌쇠가 걱정되는 것이었지요. 돌쇠가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날 보러 오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설화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돌쇠 얼굴을 한 번 봐야 살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대감의 집에 무작정 쳐들어갔답니다. 아니, 설화 과부가 아니시오? 드디어 날 보러 오신 게요? 대감께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머슴 돌쇠와 할 말이 있으니 좀 불러주시지요. 뭐라고? 과부가 돌쇠를 왜 본단 말이오? 돌쇠에게 혹시 무슨 일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걸 왜 설화 과부가 걱정하시오? 그렇게 설화와 허대감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돌쇠가 들어오는 것이었답니다. 설화는 돌쇠를 보자마자 얼굴에 대번에 화색이 돌았지요. 돌쇠야, 너 나 좀 보고 가거라. 으엇! 설화마님 아니십니까? 제가 좀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느냐? 자, 이리 좀 오거라. 달아나려는 돌쇠를 턱 붙잡은 설화는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답니다. 벙찐 허대감은 둘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돌쇠, 너 이 녀석. 어째서 보름이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게야?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게냐? 아니, 그게 마님을 보러 가려도 허대감이 일을 시키는 통에 가려력이 없었사옵니다. 그러하였느냐? 그럼 정갈이라도 주지 그랬느냐? 하여간 아픈 것 같지 않으니 되었다. 설화는 돌쇠에게 마구 퍼부어 줄 생각이었습니다만 얼굴을 보니 그런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린 것이었지요. 해서 눈웃음을 치며 애교를 부렸답니다. 돌쇠는 그런 설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스레를 떨며 살갑게 굴었지요. 그럼 난 가보마. 너도 시간 나면 자주자주 들리거라. 마님, 살펴가십시오. 설화가 화가 나지 않은 것 같아서 돌쇠는 크게 안심했답니다. 하여 흥에 겨워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지요. 이놈아,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갔을 때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설화가 어째서 너한테는 스스로 찾아온다 말이냐? 허대감이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었답니다. 기겁한 돌쇠는 변명을 주워 넘겼지요. 아, 글쎄. 그게 제가 설화마님을 좀 도와드린 일이 있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요. 허나 허대감 귀에는 이미 돌쇠의 말이 들리지 않았답니다. 듣기 싫다. 내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거짓을 꾸미느냐 말이야? 도대체 뭔 수를 썼길래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설화가 상사병이 난 사람처럼 찾아왔냐 말이더냐? 어서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속이 터져 죽는 대감에게 돌쇠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하여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 따름이었답니다. 아닙니다요.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대감님은 제발 고정하십시오. 이놈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좋다! 여봐라! 이놈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멍석에 말아서 매질을 하여라! 대감이 씩씩거리면서 외치자 하인들이 달려나와 돌쇠를 멍석마리를 하는 것이었답니다. 아주 신나게 매타작을 당했지요. 지켜보던 허대감은 여전히 화가 잔뜩 나 있었답니다. 저 배은망덕한 것이 설화 과부와 무슨 짓을 한 것이 틀림없으렸다. 거 몽둥이질이 왜 이리 시원찮느냐? 더 세게 쳐라.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치란 말이다. 대감은 자존심이 무척 상했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과부를 웬 머슴놈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아주 박살이 난 것이지요.
하여 돌쇠를 아주 신나게 매타작을 했답니다. 숨 넘어가게 맞았지만 돌쇠는 도저히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설화와의 관계를 실토했다간 자기는 물론이고 설화 과부가 화를 입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하여 돌쇠는 복날 먼지 나도록 맞는 와중에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대감 마님, 돌쇠 이놈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흥, 독한 놈 같으니라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광에 갇힌 돌쇠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지요. 하지만 정신을 다잡아야 했답니다. 허대감의 성격상 설화 과부를 가만두지 않을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리하여 가까스로 광을 빠져나온 돌쇠는 허대감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봐라! 내 분이 도무지 풀리질 않는구나! 그러니 어서 가서 그 과부도 잡아오너라! 대감, 혹시라도 사또께서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흥, 사또 눈치나 살피고 있다간 무슨 일을 하겠느냐? 잔말 말고 어서 다녀오거라! 아니나 다를까 대감은 설화에게도 마술을 뻗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들은 돌쇠는 한시라도 먼저 과부 댁에 가서 알려야 했답니다. 막 달려가려던 돌쇠는 갑자기 딱 멈춰 서는 것이었지요. 이럴 게 아니다. 이런다고 대감님 흉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곰곰이 생각을 하던 돌쇠는 결국 꾀를 하나 내었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설화의 집으로 향하는 대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대감 마님, 과보를 끌고 왔습니다요. 아니, 대감,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감집 머슴들이 설화를 붙잡아 질질 끌고 왔답니다. 대감은 평상에 높이 앉아서 설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바른 대로 고하시오! 그 돌쇠 놈과부터 먹은 게 맞소! 붙어 먹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돌쇠 그놈을 왜 찾으러 왔겠어? 그거야 걱정돼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흥, 양반집 처자가 머슴놈과 놀아나면 강상제란 말이오! 순순히 고하면 불문에 붙일 터이니 바른 대로 말하시오! 더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강상죄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대감은 없는 죄를 만들지 마세요.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게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구려! 좋소! 어디 따끔한 맛을 보고도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봐라! 전연의 주리를 틀도록 해라!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관아도 아닌 일개 사대부 집에서 줄이 틀기가 어디 있습니까? 허나 악행으로는 천하제일인 허대감은 나라의 법도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답니다. 하여 허대감의 머슴들은 설화를 의자에 묶고 사정없이 주리를 틀었지요. 설화는 굵은 나무가 비틀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혼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허나 독하디 독한 허대감은 기절한 설화에게 물을 뿌리고 다시금 주리를 틀었지요. 흥! 버텨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두고 보라! 아주 나만 보면 질질 끌리는 놀이개로 만들어줄 터이니! 허대감의 진짜 속내가 그것이었답니다. 콧대 높은 설화를 고문해서 고분고분한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몇 차례나 문초를 당한 설화는 결국 질질 끌려가 광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대감, 돌쇠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뭐이! 이 빤질거리는 것이 자기 혼자 도망을 갔구나! 잡아라! 어서 잡으란 말이다! 대감집은 난리가 났지요. 허나 돌쇠는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흥! 저 혼자 살기를 찾겠다고 날아났나 보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이제 설화 그년도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할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광 속에 홀로 남은 설화는 눈물만 줄줄 흘렸답니다. 돌쇠가 자길 버리고 홀로 도망을 갔다니 그 배신감에 설화의 마음은 꺾이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돌쇠야, 내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 있느냐?
나는 그저 너한테 하룻밤 놀이개에 불과했던 것이냐? 나는 너에게 정도 주고 마음도 주었는데 슬프고 분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대체 돌쇠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실 돌쇠는 달아난 것이 아니었답니다. 잠시 대감집을 돌아다니던 돌쇠는 누군가를 찾아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아니, 돌쇠 아닌가?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필수 형님, 아우가 부탁이 있어서 좀 왔습니다. 응? 돌쇠 내가 나한테 부탁을 다하다니. 좋다. 어서 말해보거라. 뒷산에 사는 사냥꾼 필수는 마을에서 발이 제일 빠른 사내였답니다. 옛날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돌쇠에게 도움을 받은 이후 항상 은혜를 갚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돌쇠가 먼저 찾아오니 필수는 진심으로 환영을 하였답니다. 형님이 안성 땅에서 형님보다 다리가 빠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달리기라고 하면 내가 제일이지. 해서 말입니다. 이 문서를 꼭 경기 목사나리께 전해주십시오. 응. 목사나리께. 알겠다. 내 반드시 전해주마. 서둘러 주십시오, 형님.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문서를 전한 돌쇠는 돌아와서는 당당히 허대감 집 문 앞에 섰답니다. 이놈, 제 발로 도망쳐 놓고 다시 돌아왔느냐? 내 놈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대감, 설어마님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이소임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냐? 말 잘했다. 설화 그년 앞에서 내 놈을 아주 보내버려야겠다. 허대감은 설화를 묶어놓은 채 그 앞에서 돌쇠를 사정없이 매질을 했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하는지 보고 있던 설화가 몇 번이나 혼절을 하였지요. 설화가 울고불고 허대감에게 사정을 하였지만 그럴수록 더 심하게 매질할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매질을 하니 돌쇠는 아주 손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지요. 흥,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마을 밖으로 끌고 가 내다 버리거라. 마을 밖에 던져놓으면 알아서 숨이 끊어질 것이란 판단이었답니다. 참으로 잔혹한 사람이었지요. 꽁꽁 묶여서 통곡을 하던 설화는 저주를 퍼부어댔답니다. 대감, 차라리 날 죽이시오. 저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을 밖에 내다 버리라니요? 돌쇠가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건 설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그러길래 진작에 내 청을 듣지를 그랬소. 천벌 받을 사람이요. 대감은 흥, 내가 바로 하늘인데 천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소? 하기야, 이 안성 땅에서 허대감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요. 말 그대로 하늘이나 다름없었답니다. 허나 참으로 고약한 하늘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석범 대감은 들으시오. 그대 만행이 낱낱이 밝혀졌으니 죄인은 나와 오라를 받도록 하라. 아니, 무엇이? 누가 감히 이 천하의 허석범에게 나오라 말하는 것이냐? 기겁한 허대감이 고함을 쳤지만 관병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대신 맨 앞에 당당히 선 관병 대장이 무슨 문서 같은 것을 쫙 펼쳤지요. 자, 이것이 바로 그대의 죄상을 담은 고변이라. 아니, 무엇이? 그게 어찌 내 놈들 손에 있는 게냐? 묻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해야 하는 법. 뭐들 하느냐? 어서 저 죄인을 묶어라. 관병들이 들이닥치자 허대감 댁 머슴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달아났답니다. 허나 관병들의 육모방망이 앞에 손도 머리도 모조리 깨져서 붙잡혔지요. 평소의 악행을 일삼던 끈아풀들의 최후였답니다. 허대감은 더 심한 꼴을 당했지요. 바락바락 관병에게 대들던 허대감은 육모방망이를 하도 맞아서 앞니가 쑥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꼴이 딱 거지 꼴이 되고 말았지요. 관병들은 설화와 돌쇠를 풀어주었답니다. 괜찮으십니까, 설어마님?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막은 이러했답니다. 돌쇠가 달아나기 전에 허대감 집을 뒤졌었지요.
그때 허대감이 저지른 죄의 증거를 모조리 챙겨둔 것이었답니다. 오랫동안 허대감 밑에서 일한 돌쇠는 대감이 증거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낱낱이 알고 있었거든요. 허나 충성심 때문에 밝히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허나 허대감에 대한 실망이 커지자 돌쇠는 결국 설화를 구하기 위해 그 증거를 꺼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곧장 필수에게 전해서 경기 목사에게 전하도록 했답니다. 안성의 사또야 허대감 앞에 굽실거리는 터였지만 그보다 높은 목사가 꿀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 경기 목사는 이제야 허대감을 붙잡게 되었다며 관병들을 왕창 보낸 것이지요. 그리하여 허대감은 그대로 경기관하에 끌려가서 큰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다시는 대감 행세를 못하게 되고 말았지요. 한편 설화는 의원을 불러 반죽음이 된 돌쇠를 치료하였답니다. 사흘이나 크게 앓았지만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지요. 돌쇠야, 날 알아보겠느냐? 알다마다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설화 마님 아니십니까? 다행이다. 천지신명이요. 감사합니다. 그 뒤로 둘은 병이 나을 때까지 조용히 집에서 요양을 하였답니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나니 돌쇠는 다시금 건강을 되찾았지요. 이게 다 설화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답니다. 돌쇠야, 이제 좀 나았느냐? 나았을 뿐입니까? 마님 덕분에 아주 펄펄 납니다요. 응. 그러느냐? 설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럼 여기도 기운이 좀 나느냐? 설화가 돌쇠의 아랫도리를 붙잡자 쇳덩이 같은 방망이가 벌떡벌떡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기사 한 달 동안 빛도 못 보고 간호만 받았으니 좀이 쑤셔서 어디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은 무슨 놈의 당황. 여기 이놈은 아주 성이 제대로 났구만. 허참, 귀신은 속여도 마님은 못 속이는 그 쇠방망이는 설화를 제대로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설화는 한 달 만에 맛보는 돌쇠 쇠방망이를 아주 놓지 않고 꽉 붙들었고 둘이 어찌나 재미가 좋은지 안방 구들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돌쇠와 설화는 남녀의 즐거움을 아주 제대로 누리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지요. 얼마 후 둘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허대감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해준 돌쇠와 설화를 모두가 고마워했거든요. 그렇게 돌쇠와 설화는 서로를 아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이르길 교만필패라는 말이 있지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한다는 말이랍니다. 허대감은 스스로의 지위만 믿고 설화와 돌쇠를 함부로 대하였으니 그 파멸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반면 돌쇠는 지극정성으로 설화 마님을 대하였지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랍니다. 여러분도 항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